이게 아까 도어 스태핑 잘 그만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개월 동안 도어 스태핑 하면서 좀 손해를 많이 봤다 대통령이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대통령 손해 본 건 관심이 없고 저는. 네,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됐다? 네,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이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음이 너무 드러났다. 아니 그나마도 초반에는 엉망진창 그나 써준 대본도 안 보고 그냥 나와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의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에선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하거든요. 네.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무거워야 하고 네.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대통령이 그날 증문즉답을 잘하고 뭐 아니면 우리나라 기자회견 마냥으로 와서 아무 질문이나 해도 수치를 틀리지 않고 답변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직업이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점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가는 게 소통이죠. 아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과도 인책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소통을 얘기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벽 얘기인데요. 네. 이건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런데 가벽이 세워진 이후로 가벽이 사진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있어요. 그래요? 갖고 있어. 찍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 말이 그 말인데, 그러니까 보도로 네. 이게 우리나라 출입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아마 대통령실에서 가벽을 보도하는 것을 못하게 했겠죠. 그럴 수도 있을까요? 뭐 아니, 근데 찍어서 보도하면 되는 건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그것도 했어요. 참 심지어는 신기한 중앙일보에서는 가벽 설치한 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담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건 현장 사진 한 장 찍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 같고 왜 이러나 싶은데 그러고 나서 제가 신문을 계속 이미지 검색도 해보고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지면에는 이 가벽이 실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건 아마도 대통령실 협조처가 있었을 테고 기자들이 49개에서인가요? 지금 출입하는 기자단이 그 안에서 그냥 안 하기로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대통령 탓할 것도 없고 기자들도 뭔가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자기들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대통령실 그 안에 건물 안에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가면은 생기네요. 스티커를 붙여요. 네. 스티커. 아니 보도 촬영은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진 기자들. 그래 제 말이 사진 기자들이 그걸 왜안 신문사마다 찍나? 다 있는데 그럼 지금 불통의 현장에서 그 가벽을 찍어서 어느 언론인가 당연히 보도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하잖아요. 그럼 못 찍게 알겠습니다. 해서 그거 좀 한번 그렇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MBC의 무례함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기자단한테 뭐 징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자단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절차를 잘 아는 사람들이 네. MBC를 전용기 안 태울 때는 왜 그 절차를 안 밟았습니까? 간사단에게 이러저러한 국익에 훼손되는 행위를 MBC가 했으니 이번에는 전용기 안 태우도록 조율해달라고 열흘 전에 했었어야죠. 네. 그래서 그 즉자적인 결정의 배후에는 대통령 부부가 있었다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기자들이 대응할 수 없게 만든 네. 그런 부분도 문제가 근데 있다. 솔직히 무례한 모습 보인 건 대통령이 무례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국민들 앞에서. 그렇죠. 뭐 외국 욕설 가서도 논란도 그러셨고, 있었고. 네. 또한 질문 받기 싫은 거 대답 안 하고 휙 돌려서 가시고 네. 막 손가락 이렇게 행동하시고 그런 것이 무례한 거지. 아니 이 새끼도 사과 안 하면서 무슨 MBC한테 뭘 하라고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기억이 안 난대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대통령의 기억력을 탓하세요. 네. 대통령이 그 정도로 기억력이 없으면 안 그 될 것 부분 같아요.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 선택적 부분만. 기억력 감퇴.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 사태에 대해서 사실 이거 좀 무리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뭐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대통령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정도 얘기한 정도인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사실 MBC에 대한 공세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광고를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C 민영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여당에서의 MBC 공격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MBC가 보도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뭐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서 바꾸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문제고 네. MBC의 또 민영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같이 짬뽕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MBC가
보수 우파 정권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한 보도만 많이 하고 네. 이재명 당시 후보나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덜 적극적인 보도를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은 다른 형식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보복하는 형식으로 감정이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해요. 이것은 소수의 지지층들의 환호는 받을 수 있지만 네. 다수의 상식적인 그리고 반대편에 계시는 지지층들에게는 분노와 원한을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BC를 더 키워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즘에 MBC 뉴스 데스크라든지 그 월드컵 경기 시청률 1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터프하게 그냥 감정을 앞세운 조치, 그것은 결국에는 MBC만 띄워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MBC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가지고 MBC의 문제점을 쫙 지적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MBC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MBC 방송인데 MBC에 안 나온다고 얘기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진짜? 이런. 무슨 말인 거예요? 아,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 누구였는지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는 뭐지? 하면서 되게 의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MBC 공격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지적으로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민영화를 하겠다. 민영화를 어떻게 할 건데? 민영화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지. MBC 지배구조를 알아요? 법을 바꿔야지. 아니, 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MBC의 지배구조를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거든요. 방송문화진흥회가 전체 주식의 70%를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정수장. 예, 영수라고 그럴 뻔했어요. 정수장학회 가 30%를 갖고 있는데 정수장학회는 지금 누가 실질적인 지배자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니면 거기 있는 그 나이 드신 이사님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정수장학회라는 곳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70% 주식을 민영화해서 풀면 그럼 어떤 기업이 30% 제주주가 이미 있는 걸 그 주식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네. 시장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 정수장학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답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MBC가 저런 상태를 유지해 왔다라는 역사에 대한 생각, 뭐 인식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대통령 앞에서 저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말하려다 보니까 이제 민영화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건데 좀 공격을 하려면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러면 정수장학회는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서 민영화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예. 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 그런 정도의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벌써 얘기를 했겠죠.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여야가 전격적으로 어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은 여야가 뭐 팽팽히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전격 합의한 거는 사실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단독으로 하면 또 부담이 있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뭐 실제로 여당이 사실은 굉장히 기류가 바뀐 거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하다가 확 바뀌었는데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국민적인 여론, 유가족들의 희망 이런 것들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국회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경찰 수사 지켜보고 예를 들면 또 특검하면 특검 지켜보고 그래요? 국회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국민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라는 네. 자의적인 생각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산안을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산안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에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정부 여당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시점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이번에 의지를 갖고 예산을 태운 것을 민주당이 삭감을 다 해버리면은 네. 그냥 본회의 그렇게 통과시키면 정말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예산안도 협상의 지렛대로 좀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치력의 승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국정조사에 반대를 했지만 지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설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동의를 했으니까 네. 국정조사가 진행된 거죠. 네. 뭐 세부적으로 기관 선정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오늘 이진복 수석이 와가지고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면서 정무수석실을 좀 배제시켰나 봐요. 아 그래요? 정무수석 그쪽으로 연락한 게 아닌가 보네요. 논의 안 하고 네. 비서실장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이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국정조사 기관이 어디야 뭐 이거를 세세하게 네. 본인이 뭐 알거나 이거는 어디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거를 나중에 정무수석실에서 받아보니까 이거는 좀 큰일 났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온 건데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일단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네. 여야 합의로. 네. 그거는 정말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망 그리고 유족분들의 희망을 받아들인 것, 네. 반영한 것 네.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 싶습니다. 네. 국정조사 전격 합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내분이 시작된 거죠.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대로 100명이 똘똘 뭉치지 않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분열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전 뭐 국정 운영에서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본회의 통과할 때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이용 의원 뭐 이런 분들은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은 반대표를 던졌더라고요 국정조사에. 근데 이제 장제원이 윤핵관이 아닌 게 또 드러난 거죠. 장제원 네.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조사 안 해도 되고 경찰조사 끝나고 나면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그때 할까 말까 생각해보자고 말했는데 지금 합의했잖아요. 네. 합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대통령 측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걸 장제원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본인 주장 윤핵관으로 된 거예요. 네. 사실상 윤핵관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실권이 없어졌다는 것을 하나 좀 볼 수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거의 반대에 가까운 주장을 물리치고 지금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자체도 네. 깜짝 놀랄 일이고 그 대통령의 어떤 그 협량함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떤 점에서요? 아니 조금 전에 예산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우리 장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통과시키려고 자기 국회의원 연설하러 올 때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와서 설득을 안 해도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야지. 그래서 자, 야당 그러지 말고 회의 들어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말해서 회의장으로 끌고 들어오도록 협상을 하고 네. 그래서 정무수석에 가서 조하려는데 야당에서 내치면 오히려 그림은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정무수석 안 왔어요. 네. 아예 정무실의 기능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검찰청 들어갔다가 또 이 난리를 치면서 온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네. 근데 검찰청 왜 넣냐고. 네. 검찰청에 들어간 게 그런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요? 대통령님이 고향이고 본인 아직도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법무부를 빼는 대신 검찰청을 들어간 건데 차라리 그게 무엄하다고 네. 본 게 아니면 아니 정무수석이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워서 국회는 절대 안 오는 양반이 와서 대검 빼주세요 이 얘기하고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난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겠죠.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없고 내 친정 검사들 어떻게 할 건데 검사가 무슨 상관이라고 네. 검사가 법적으로 뭐 상관 있나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오늘에서야 지금 몇 달 만인지도 모르게 국회에 나타나 저런 얘기만 하고 또 살았다는 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과 협치는 바라지도 않고요. 네. 여당하고라도 대화를 좀 대통령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일 네. 저녁 드시잖아요. 김성애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근데 제 조언대로 그래서 됐죠. 그것도 문제인데 그 여당 잠깐만요. 네. 저 앵커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네. 저는 13명을 고발하는 좀 증거를 남겨놓고 싶어요. 우리 13명? 프로그램에서. 누구요? 반대. 국정조사 계획서에 반대한 사람들 13명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네. 이게 무슨 국정조사입니까? 재난에 대한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그런 국정조사예요. 네. 이거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제정신일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반대해요? 네. 그 사람 이름 다 호명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입니다.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윤한홍, 이용, 한기호, 황보승희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이 13명이 네. 반대표를 던졌어요. 네.
저는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진상규명 반대해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 세우는 것도 반대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우리 공덕부차의 이름으로 이 13명을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13분이 왜 반대를 하셨는지는 뭐 각각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장지원 제가요? 의원한테. 반장님이시잖아요. 장지원 의원님은 한결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네, 네, 골라서 받으세요. 너무하네. 네, 친한 기자 몇 명하고만 이제 의원이라도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약간 황보승. 전 서병수 의원님이 왜 반대했는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해요. 왜 반대하셨을까? 뭐 이건 좀 궁금하긴 하고 제가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죠. 통과가 됐으니까 시작이 됐는데 45일로 합의를 봤잖아요. 근데 45일은 너무 짧다라고 하는 의견도 좀 있어요. 45일 동안 진상규명과 그다음에 대안 마련,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재발 방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웃기지 말고 똑바로 하면 됩니다. 45일은 다 할 수 있어요. 네. 네. 핑계대지 말고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린 민주당 청문회 준비 과정이나 국정조사 준비 과정 보면 한심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따위로 준비해서 나와서 보좌관 원고나 읽고 있을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45일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여기만 매달리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예산이랑 겹쳐 있다고 하는데 예산 뭐 그 예결특위 가서 10몇 명에서 다 합의 보는 거고 나머지 의원이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지 않고요. 네. 게다가 처음에 2주는 자료조사 기간입니다. 모든 국정조사의 자료를 요구하면 2주 안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네. 그 기간을 꽉 채워서 내기도 하고 그 전에 내기도 하는데 그리고 2주 동안은 지금 이제 자료를 모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음 주 금요일은 이미 예산 처리가 돼 있을 상태니까 네. 그게 부결나는 상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료 준비를 하는데 기관 보고 들을 때 네. 기관에게 똑바로 질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 모아서 청문회 준비할 때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잘 골라서 네. 여론전도 겸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 소방 경찰 쪽에서 많은 증인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다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는데 이런 인사들 잘 고르고 잘 준비해서 하면요. 네. 어차피 기간 보고 며칠하고 청문회 당일, 청문회도 한 일주일 정도 할 수도 있겠죠. 요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여론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은 그때 다시 만들면 돼요. 그거 뭐 기간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청문회에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더 오래 하라고 박수치고 요구할 것이고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스탠스로 봤을 때 그 요구를 거절하고 45일하고 접는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접으면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돌아가겠죠. 네. 이 보니까 45일 하면 1월 7일까지인데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45일 동안 잘만 하면 다 끝낼 수 있다 하시는데. 김성애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보좌진들도 열심히 자료 요구하고 분석하고 네. 또 다시 자료 요구하고 해서 네. 제대로 잘 준비해서 의원이 진상규명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 시스템 잘 갖춰서 열심히 하시라. 충분하다. 45일 충분하고요. 네. 또한 뭐 필요하면 다시 연장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야 이거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청문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현장 조사 한 번 더 해. 이렇게 요구하면 네. 그건 뭐 일주일 열흘 연장 못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요점은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박홍근 원내대표랑 합의를 했던 부분 중에서 네. 그 수사를 이유로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수사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걸 원래 빼자고 했었죠, 조호영 원내대표가. 그건 조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빼야 되는 조항이었는데 네. 이것이 잘 들어가서 안착화되고 통과단 제가 최종안은 못 봤는데 오늘 아침 기사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네. 합의가 잘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전 국정조사 무용가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본 게 수사 중이라고 자료 제출 안 할 상황을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누구를 악마를 만들어서 범인 잡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밖으로 빠져서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볼수록 민주당이 렌즈를 뒤로 빼면 뺄수록 책임자가 대통령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의 문제니까요. 네. 근데 자꾸 이걸 범인을 좁혀 들어서 이상민 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상민은 경찰청을 지휘할 법적 권한이 없어서 지휘하지 않았으니까 무죄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구도를 잘 짜는 게 중요한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근데 저 조항이 왜 의미가 있냐면 네. 일단은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자료가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냥 원론적으로 자기네들이 주고받은 문서 정도밖에 안 올 것 같은데. 재판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는 자료 못 내겠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제 특수본에서 체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놨잖아요. 네. 그 자료도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업무의 강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러한 잘못들이 있는 것 이미 조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본의 자료도 제대로 좀 잘 분석해라라고 말씀드려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